자, 길고 긴 겨울방학이 시작되었습니다. 시간이 긴 만큼 추억을 쌓기도 공부를 하기도 체험을 하기에도 참 좋은 시기인데요. 하지만 너무 추워서 실외 활동은 하기 힘든 이 긴 겨울, 어떻게 보내실까요? 다양한 교육 체험과 여행의 니즈를 동시에 충족할 수 있는 대전 여행을 소개해드립니다. 사실 그동안 대전은 노잼이 키워드라고 할 정도로 재미없다고 알려져 있어서 출장도 아니고 대전으로 여행은 전혀 생각해보지 않았었는데요. 알고 보니까 대전은 각종 교육 체험하고 놀이를 한 번에 해결할 수 있는 곳이더라고요. 그리고 최근에 오픈했던 메리어트 오토그래프 컬렉션 오노마도 한번 가보고 싶었고 성신당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언제 가봐야지 하다가 사이언스 페스티벌이라는 축제를 크게 한다고 해서 겸사겸사 다녀봤습니다. 아이들 중에 과학 좋아하는 친구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육 체험 컨셉으로 일정을 한번 잡아봤어요. 일정과 비용 그리고 저희가 다녀온 곳 외에 방문하면 좋을 곳까지 대전 여행을 위한 정보를 싹 다 정리해드립니다. 참고로 아래 타임라인 만들어놨으니까 원하시는 정보로 참고하셔도 됩니다. 서울에서 안 막히면 2시간 거리인데 주말 8시쯤 출발했더니 조금 밀렸습니다. 11시쯤 도착해서 호텔 근처 곰탕집에 왔는데 매장도 깔끔하고 맛이 좋아서 아침 겸 점심으로 딱이었습니다. 저희는 다행히 오픈 시간 맞춰 가서 웨이팅 없이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바로 첫 번째 목적지 국립중앙과학관에 갔습니다. 규모가 정말 어마어마하더라고요. 이곳은 과학관에 흥미가 있는 어린이들이면 무조건 와보셔야 하는 곳 같습니다. 저희는 이 중에 창의나래관과 과학기술관을 목적지로 다녀왔습니다. 창의나래관은 사전 예약이 필요한 곳이고 입장료가 있습니다. 시간 맞춰 입장해서 2층으로 가니까 선생님들이 빨리 뛰어오라고 하셔서 얼결에 들어가는 가상현실 라이더입니다. 굉장히 익사이팅하진 않았는데 체험 삼아 하기에 괜찮았고요. 그 옆에는 VR 체험인 화성 테라포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도 재밌었고 그 옆에 가장 재밌었던 VR 방탈출 게임 과학자의 바이러스입니다. 입장 후에 이 세 개를 숫자석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시간 배분되어 있으니까 잘 맞춰서 하시면 됩니다. 1층에선 여러 가지 공연을 하는데 첫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드론쇼입니다. 그리고 바로 끝나면 옆에 전기쇼로 가시면 됩니다. 시간 배분을 타이트하게 잘 해놨고요. 20분이나 한다고 해서 지랄까봐 걱정했는데 진짜 강추입니다. 이곳은 드론 배틀 체험인데 쉽게 말해서 신청자들이 팀을 나눠서 본인 팀 구역을 많이 확보하면 이기는 게임인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층으로 올라와서 로봇쇼를 봤는데요. 인간대 로봇 농구 대결도 하고 로봇과 팀을 이뤄서 그림 맞추기 게임도 합니다. 창의나래관은 2시간씩 이용할 수 있는데 2시간이 정말 순식간에 가더라고요. 예약 꼭 하셔서 체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방문했을 때는 에디슨 하우스의 비밀이라는 특별 전시를 해서 함께 관람했는데요. 국립중앙과학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연간 전시 일정을 확인해 볼 수 있으니까 계획 세우실 때 꼭 한번 확인해 보세요. 과학기술관으로 이동했어요. 과천과학관처럼 다양한 체험형 전시라고 보시면 됩니다. 국립중앙답게 정말 규모가 크고 대부분의 전시가 고장 없이 실제로 잘 관리되고 있다는 점이 무척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곳은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들었던 지구과학 코너고요. 에이, 옆으로 가면 안 되지. 간다. 가긴 간다. 간다. 1층에서는 좀 더 생활 밀착형 체험들을 해볼 수 있습니다. 약 5시간을 과학관에서 보내고 이제 드디어 호텔 체크인하러 갑니다. 오노마 호텔은 도보로 10분 남짓 거리에 있습니다. 오노마 호텔은 디럭스, 프리미어 디럭스, 스위트 등의 방 타입이 있는데요. 저희는 가장 기본 타입인 디럭스 트윈의 시티뷰에 머물렀습니다. 소파 테이블이 있어서 쉬고 간식 먹기에 편했어요. 반대편은 강과 수목원 뷰이긴 하지만 방에 오래 있을 것 같진 않아서 가장 기본으로 했는데 내려다보면 공사판이라서 조금 당황스럽긴 했지만 침대나 소파에 앉아서 보면 산이 이렇게 보여서 오히려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욕실과 화장실은 유리문으로 분리되어 있었고요. 전반적으로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습니다. 어메니티는 호주의 오가닉 스킨케어 브랜드인 그로운 알케미스트인데 향이 매우 좋았고요. 욕실 어메니티도 동일합니다. 호텔 조식은 성인 기준 5만원인데 메리어트 본부에 회원 가입하면 어린이는 무료고요. 수영장은 22시까지 이용 가능하고 사우나는 추가 비용 지불해야 합니다. 룸서비스 메뉴도 참고해보세요. 다만 신세계 백화점의 레스토랑을 이용할 수 있으니까 실제 룸서비스 이용 빈도는 좀 낮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주차는 신세계 엑스포타워에 같이 하는 건데 H26에 하시면 됩니다. 네, 저녁 먹으러 갑니다. 호텔 7층하고 백화점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는 백화점 6층에 있는 아웃백에서 먹었는데요. 대기가 엄청 길길래 아웃백 어플을 통해서 웨이팅 걸어놓고 호텔에 누워있다가 5팀 정도 남았을 때 내려오니까 딱 좋더라고요. 산책 겸 호텔에서 10분 거리에 성심당 DDC점으로 왔어요. 대전에 성심당이 5군데 있고 본점에 빵 종류가 제일 많다고 하던데 굳이 호텔 앞에 있는데 멀리 갈 필요는 없겠다 싶어서 여기 왔습니다. 그런데 토요일 저녁이라 그런지 유명한 빵 종류는 거의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전 답사라고 생각하고 대충 구경만 하고 돌아갔습니다. 둘째 날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가야 되는데 늦잠을 자서 좀 늦었어요. 늦었지만 전날 답사왔던 성심당에 또 왔습니다. 여기에서 아침을 먹을 거예요. 줄이 길지만 5분에 들어갔고요. 어젯밤과 달리 빵이 가득 차 있고 빈 트레이들에도 빵이 계속 쉬지 않고 채워졌습니다. 성심당에서 유명한 빵 종류는 미리 숙지해 갔는데 빵이 너무 많고 사람이 너무 많아서 정말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유명한 빵들이 많으니까 미리 준비해보고 가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샌드위치도 무척 인기가 많은데 이렇게 크고 실한 샌드위치들이 가격대가 매우 좋습니다. 그리고 정말 맛있었어요. 계산 후에 2층에 작게 마련된 카페에서 커피랑 빵을 먹었습니다. 밤식빵은 겉은 바삭하고 내부엔 커다란 밤들이 엄청 많이 박혀 있었고요. 그리고 제가 성심당을 3일 연속 가고 느낀 점은 성심당 빵이 어디서도 못 먹어본 맛이라기보다는 잘 아는 익숙한 맛의 빵을 아낌없는 재료랑 저렴한 가격으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인기가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드디어 사이언스 페스티벌에 왔습니다. 매년 10월 셋째 추경하는 과학축제인데 회를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다고 해요. 영상을 보시면서 흥미가 생기신다면 내년에 꼭 한번 참여해 보시라고 공유를 드리겠습니다. 영상으로 찍은 몇 가지 체험을 맛보기로 보여드릴 테니 참고해 보세요. 남아서 다른 데 잠깐 살겠다가 다른 데 출발하면 돈을 많이 아끼는 거죠. 에너지도 많이 아끼고. 다른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그런데 여러분, 꿈돌이가 결혼한 거 알고 계셨나요? 어느새 꿈돌이 세계관 속에서 결혼해서 아이까지 낳았더라고요. 재밌었습니다. 다시 페스티벌 영상 볼게요. 마무리는 역시 꿈돌이입니다. 저희가 4분의 1도 더 못 봤는데요. 정말 강추입니다. 이날 받아온 선물들 찍어봤어요. 아마 내년에도 또 오지 싶습니다. 4시쯤 호텔에 돌아와서 수영장 왔습니다. 1에 있는 수영 전용으로 중간에 멈추면 안 되고 1에 있는 자연 수영 공간입니다. 스모착은 필수고 대체로 놀이보다는 진짜 수영을 즐기는 분위기였어요. 통창 넘어 보이는 대전 시내 덕분에 뷰도 좋았습니다. 한쪽에 수심이 낮은 온수풀이 있어서 어린아기들이 놀기에 좋아 보였어요. 1시간 반 동안 잘 놀다가 갑니다. 저녁엔 또다시 시내계로 왔습니다. 6층의 한밭 대식당입니다. 푸드코트인 한밭 대식당은 6개의 맛집이 모여있어서 입맛이 다양한 일행들이 함께 가면 좋겠더라고요. 전체적인 분위기는 매우 깔끔하고 넓었는데 주말 기준 거의 만석이고요. 이렇게 진동배를 올려두면 센서가 테이블을 자동 인식해서 직원이 직접 음식을 가져다 줍니다. 호시카츠라는 곳에서 돈가스랑 우동 그리고 천사옥 면허업에서 낙지 비빔밥을 주문해 먹었는데 대체로 맛이 있었습니다. 식사 후에는 38층에 있는 스타벅스에 왔습니다. 이곳 뷰가 엄청 좋다고 해서 둘러봤는데 저녁에보다는 낮이 더 좋을 것 같더라고요. 호텔 숙박객이 아니라면 둘러볼만 합니다. 뭔가 바쁜 일정입니다. 스타벅스에서 차 마시다가 시간 맞춰서 다시 한비탑 광장에 왔습니다. 한비탑 앞에서 음악 분수랑 미디어 파사드를 시간마다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큰 기대 안 하고 왔는데 생각보다 음악 분수는 30분이 훌쩍 갈 정도로 멋있고 진짜 여행 온 기분이 났고요. 미디어 파사드가 뒤이어 진행이 되는데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어렸을 때 대전 엑스포 처음 방문해서 벌써 30년이나 지났는데 그동안 대전이 과학뿐만 아니라 관광을 위해서도 나름 신경을 쓰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네, 다음 날에는 아침 조식을 먹으러 왔어요. 통창이 있고 그리고 가운데 엄청 큰 귤나무 같은 게 있어가지고
분위기가 무척 쾌적하고 좋았습니다. 주문은 대체로 아담하고 메뉴가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이탈리안, 중식, 한식 골고루 있고 먹은 요리 모두 맛있었고요. 쌀국수와 베이커리류가 정말 맛있었습니다. 그리고 특히 한식 반찬류 가짓수가 많았고 밥도 있어서 어르신들이나 아이들에게 좋은 것 같아요. 커피는 기계 커피에서 직접 가져다 먹어야 하는 시스템이고요. 저는 샐러드 채소의 상태로 뷔페 관리 정도를 가늠해 보는데 좋더라고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어린이도 반찬과 밥 잘 가져다가 야무지게 먹었습니다. 이렇게 체크아웃을 하고 마지막 코스로 갑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도 솔로몬 로파크입니다. 대전 1호고 부산, 대전, 광주 등에 위치하더라고요. 법무부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법교육 테마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월요일이라 아이들 모두 학교 간 시간이라서 관람객은 저희밖에 없었는데요. 모든 아이들이 한 번쯤 방문해보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정말 잘 해놨습니다. 법 역사를 보여주는 법역사관이고 세계 법의 종류를 정리해놨고요. 이곳은 국회 체험을 해볼 수 있는 곳인데 선생님 한 분이 상주하시면서 투표 방식 및 개표에 대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직접 투표도 하고요. 저도 실제 개표기를 처음 봤어요. 선거의 개념, 역할, 중요성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니까 재밌더라고요. 바로 옆으로 가면 모의 국회 체험을 해볼 수 있는데 이렇게 친절하게 안건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파일 안에 각 의원들의 대사까지 모두 적혀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세요. 군 가산점이 뭐예요? 네? 군 가산점. 군대 갔다 온 사람은 취업이나 공무원 시험 볼 때 가산점 주는 거야. 여기선 대통령 취임 선서도 해볼 수 있고요. 그 옆으로 가면 과학수사대 체험도 가능합니다. 이곳은 모의법정인데 국회와 마찬가지로 사안에 대한 대본이 있으니까 직접 한번 해보세요. 꽤 재밌었습니다. 교도소 체험을 끝으로 법체험관 관람을 마무리합니다. 아직. 입구에서 법 탐험지라는 시트를 받았습니다. 전시 내용들이 퀴즈로 나온 건데요. 덕분에 관람을 좀 더 꼼꼼하게 했던 것 같습니다. 영유아가 있다면 이곳 법장마을에서 시간을 보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그 전에 또다시 마지막 성심당에 왔습니다. 이거 누가 평일 낮 12시에 주말보다는 한가하고요. 빵 종류도 많았고 이번에는 집에 가져갈 빵들을 골라봤어요. 소소하게 선물 드릴 곳이 있어서 보문산 메아리도 몇 개 샀습니다. 박스 포장되어 있기 때문에 보문산 메아리가 선물이 좋더라고요. 성심당이 요즘 워낙 인기이다 보니까 선물 받으신 분도 무척 좋아하셨어요. 손님들 대부분 이렇게 빵을 트레이 한가득 실으십니다. 성심당 영업이익이 전국 빵집 중 1위라던데 다들 이렇게 한번 온 김에 가득가득 사가시니까 매출도 많고 방미담회로 이익도 많겠다 싶었습니다. 시그니처 메뉴인 튀김 소보로는 튀소정거장이라는 새로운 매장에서 팝니다. DDC 바로 건너편에 있고요. 튀김 소보로, 판타롱, 부츠빵 등등을 파는데요. 이 빵들이 기름기가 많은 빵이고 규모가 작아서인지 좀 답답하더라고요. 황급히 하나만 사서 나왔습니다. 이렇게 대전 여행을 마무리합니다. 일정과 비용은 화면에 공유드리고요. 이 외에도 대전에는 가볼 만한 곳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일단 놀거리는 대전 오월드 놀이공원인데 규모는 작지만 웬만한 놀이기구는 갖추고 있고요. 동물원도 있습니다. 금교 공원도 가볼 만한데 대전 끝자락에 있는 노르벌 적십자 생태원은 특히 웅장한 메타 세콰이어 뷰로 멋이고요. 국립중앙과학관 외에도 대전 교육과학교육원 기초과학관도 방문해보시면 좋습니다. 카이스트 교정을 보셔도 좋고요. 그 외 갈 데가 많으니까 참고하셔서 즐거운 여행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